안녕하십니까?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한 주가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체크할 건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란에서 들려온 제재 해제 가능성에 대한 소식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에서 어제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실상 해제 수순에 있으며 발표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선 곧 부인했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지만 현재 미국 전역에 가뭄이 엄청납니다. 농사 짓고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들어서 쩔쩔 매는 도중에 이렇게 귀한 물을 땅에 넣어서 기름 캘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비 올 때까지는 셰일오일 접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가운데서 당분간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오르게 생겼으니 이란 제재는 조만간 풀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이 재밌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SK이노베이션은 5% 가까이 상승했었고 같은 정유업종인 SO일은 그냥 평온한 하루였으니까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주주분들은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의미하는 게 뭔지 평일이니까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게 트럼프 정부부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이란과 핵 협상을 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줬었는데 이 협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201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겁니다. 세간에서는 그냥 오바마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파기한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는 완전 날벼락이었습니다. 2017년 이란산 원유 사용량이 전체의 13%, 상당한 수치인데 차후에도 소개하겠지만 이게 화학 쪽에는 거의 50% 가까이 육박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1년이라는 시한부 수입 기간으로 변해버리는 건데요. 이 모든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이란의 주 수출품이자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의 밥줄이었던 이란산 콘센데이트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유를 분리하다 보면 보통 가벼운 순서부터 무거운 순서대로 분리하게 되는데 분자의 수가 많으면 물질이 무거워지고 적으면 가벼워지거든요. 이 콘덴세이트라는 물질은 보다시피 액체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경질류보다 더 가볍다고 해서 초경질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주로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액체로 같이 나온답니다. 이 액체를 따로 모아서 수출하는 거죠. 이란은 천연가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국가이기도 하고 당연히 대부분의 차량이나 연료를 천연가스로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천연가스를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콘덴세이트도 같이 배출됐겠죠. 이란의 콘덴세이트가 우리나라에 정말 유리한 점은 이 나프타 생산 가능량입니다. 일반적인 원유나 콘덴세이트보다 훨씬 더 높은 함량으로 압도적인 분량의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재 이전인 2017년 국내에서 소비하는 콘덴세이트의 54% 이상을 이란산으로 사용했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걸로 석유화학 업계들이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블로그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생산이 안 되고 수입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란, 카타르, 그리고 미국이 콘덴세이트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사이에 카타르와 미국은 자국에 돈이 많기 때문에 생산 설비를 이미 구축했고 이란도 생산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다가 미국의 제재로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졌습니다. 결국 수요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나라와 콘덴세이트가 남아도는 이란 간에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갑자기 석유 수입 금지가 걸리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주 수입 기업을 보시면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하나토탈입니다. 오늘 이 이란의 원유 수입 재개 가능 소식에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은 현재 비상장 기업이니까 반응을 못하고
SK이노베이션의 주가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럼 같은 정유업종인 S오일은 왜 조용했을까요? S오일은 사우디의 국영기업 아람코의 자회사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사우디 기름만 수입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던 겁니다. 그럼 수입을 해서 가공하면 80%까지 납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이란산의 석유가 국내로 대량 수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당시 기사들입니다.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럼 반대로 도입이 재개된다면 이건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겠죠. 당연한 것이 이전에 석유화학 제품 중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쓰던 비중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수율도 좋다고 했었는데 심지어 타국에 비해서 원유 기준 가격도 낮았으니까요. 이미 이란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단 수출을 시작하자마자 파격적인 세일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유야 확실합니다. 한국 정유사 고객들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죠. 예전에 아주 친했던 단골 손님이니까요. 상호간에 미수금 깔려있는 것도 적당히 있고 다시 거래 터야죠. 그런데 이란에서 현재 생산되어서 유조선에 차 있는 원유가 1억 배럴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초경질류, 콘덴세이트로요. 아까 납사로 전환하면 80%가량 납사로 전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각국에서 재고 소진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릴 거다라는 거죠. 하반기에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면 저기 골드만삭스 양반님들 손모가지 한쪽 내주셔야 될 것 같고, 며칠 전 나온 모 회사의 리포트입니다. 깨알같이 증설하는 대형 설비에 자회사 설비까지 끼워서 넣어주시는 센스도 보여주시고, 하반기에 납사 가격 상승할 거라고 영업이익 깎고 목표 주가 날리셨는데 이란 콘덴세이트 들어오면 얼마나 다시 올려주실지 한번 쳐다봐야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석유화학 베스트 애널리스트 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누구를 까려는 건 아니고 10회 연속 1위 하시고 계시는 윤재성 위원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반기에 오픈하는 현대케미칼의 HPC 설비입니다. 정확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스까지 가리지 않고 투입 가능한 설비라 이거 이란산 콘덴세이트에 최적화되어 있는 설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을 잠깐 드렸지만 현대오일뱅크도 이란산 석유의 주 수입사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의 하반기 실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야 당연히 미국 제재 눈치를 봐야 하니 수입량을 아예 없애버렸지만 중국이 그 와중에 가격 후려쳐가면서 이란산 석유 넙죽넙죽 받아먹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중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약간씩 밀리는데 중국 기업들 꿀 빨고 있던 거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에게는 그만큼 타격이 될 거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업사이클들은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할 거고, 아마도 오늘 새벽 발표하는 나이키 실적이 그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힘든 한 주 보내고 계시겠지만 다들 힘들 내시고 남은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